그 영화가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 보신 분들은 혹시 그 올 것이 왔구나라고 마지막에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었고 예, 그 이제 그 앞에 이제 연주해 주신 유항준 선생님하고 오늘 이제 텍스트 그 쓰시고 낭독해 주신 환유주 소설가님 모셨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영상자료원이나 다른 영화관들에서 이런 무성 영화 상영하면서 뭐 대체로 피아노 반주라든지 그런 공연들을 뭐 적지 않게 하고 있고 그런 걸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 침묵을 듣기, 침묵의 말 걸기 행사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성을 했었고 혹시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그 일본 영화 그 기누가타 네이스케 감독의 그 미친 한 페이지 상영하면서 이제 파트타임 스위트하고 이제 신보선 시인의 낭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뮤엘 베케트의 텔레비전 단편극들을 상영하면서 이제 악어들이 연주를 하고 이제 김태용 소설가님이 텍스트를 낭독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 낭독은 없이 이제 그 임철민 감독의 그 한국 영화 그 프리즈마를 원래는 이제 그 다 소리가 있는 영화인데 감독님한테 의뢰를 해서 한번 이 영화에 그 생각하기에 본인이 이런 건 다른 사운드가 한번 간섭해 들어와도 좋겠다라는 그 느낌이 드는 부분들을 음을 소거한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해서 부분 소거를 하고 그걸로 이제 즉흥 음악 하시는 홍철기 선생님이 연주를 하는 식으로 했었고 오늘은 다시 이제 예전처럼 무성 영화 상영과 이 그 실험적인 음악 연주하고 텍스트의 낭독이 이제 이루어지는 식으로 해왔는데요. 보통 이제 그 원래 무성 영화 시기의 영화들 중에 이 아예 작곡이 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볍게 이제 피아노 반주를 곁들여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이제 그 반주라고 하는 게 방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듣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연주에 따라서 영화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이 오늘 같은 이런 공연에서는 오히려 반주가 사실은 아주 자명하게 음악이 이렇게 영화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무성 영화가 훨씬 더 그러니까 뭐 전적으로 이제 소리가 없이 볼 때의 그런 무성의 느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반주라든지 그런 걸 들었을 때 어떤 사운드의 자명성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해치는 이제 그런 느낌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을 것 같았는데 혹시 이제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분이 미리 영화를 보시고 준비를 하셨었는데 텍스트도 쓰시고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연주 구성을 할지도 그 생각을 하셨었고 먼저 한유주 선생님한테 오늘 이 영화 이제 상영하면서 이 공연 준비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작성하고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예, 저는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 컴퓨터로 그냥 봤거든요. 근데 그 집안의 소리를 그 집안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전혀 정말 소리가 너무 없어서 처음에는 좀 일단 충격적이었고요. 그게 경험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영화를 생각해보니까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성 영화라고 해도 소리가 있었고, 근데 이렇게 전적으로 소리를 아예 제거해버린 그런 영화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써야 됐는데 내가 여기에 뭘 써서 쓰면 그 써서 내가 읽는 것 자체가 이거를 보는 경험을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쓰더라도. 그리고 이제 영화 자체가 내러티브가 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되게 모호한 그런 장면들로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받은 어떤 인상하고 사실 오늘 읽은 텍스트는 절반은 제가 쓴 게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와 읽었던 거를 좀 섞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3살 아이가 엄마에게 묻는 거는
사울 크립키라는 언어학자인가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릴 때 물어본 질문이에요. 어릴 때 그 부엌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유태인인가 뭐 그럴 텐데 제가 이만큼 들어오면 신이 어디로 물러나냐고. 그래서 그 얘기가 일단 인상에 남았고 좀 길어져도 되나요?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좀 궁금해서 필리카를 최근 영화는 좀 본 게 있는데 이 초기 영화는 본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뭐 위키피디아에도 없고 IMDb에도 있긴 있지만 2줄 정도 설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4살로 설정이 돼 있다는 얘기를 와서 봐서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얘기가 생각났고 그다음에 그 하얀 코끼리가 있는 하얀 코끼리를 닮은 언덕인가? 그건 해밍웨이 단편이에요. 되게 짧은 한 2쪽 정도 되는 단편인데 거기서 이제 미국 남자와 미국 여자가 어느 하얀 코끼리를 닮은 언덕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제 아기가 맞지 않는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남자는 여자에게 낙태를 종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자는 거기에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변형해서 가져왔죠. 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밍웨이가 죽어서 저작권이 없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네, 이제 여러 번 보고 이제 준비하셨다고 하셨고 그 오늘 공연 전에 듣기로는 류한길 선생님은 영화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영화를 전체적으로 안 보고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일단 영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자체 내러티브도 있고 어떤 시간성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어떤 호흡이라든가 리듬 같은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저 같은 경우 이제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기존에 늘상 이제 어떤 듣던 그런 음악 같이 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좀 그거를 안 보고 정말 그때 그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좀 안 보려고 애를 썼고요. 그래도 또 너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고 가면은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유튜브 링크로 이렇게 그 어떤 이 영화에 대한 내용을 받았는데 처음 한 1분만 보고 중간으로 건너뛰어서 1분 보고 거의 끝날 때쯤에 1분 본 정도로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용을 본다라기보다는 화면의 어떤 톤이나 그 딱 한 1분 정도 보였을 때 느낀 어떤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들만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그 정도만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현장에 와서 닥쳐서 한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끝이 어떻게 끝난지 몰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맨 마지막에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끝난 거여가지고 저 한유주 씨께서 그 중간에 불 안 꺼주셨으면 정말 왜 화면이 계속 안 나오지 이러면서 아마 몇 시간이고도 연주에 소리를 막 내고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좀 아찔한 기분이 듭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그 연주하시기 전에 그 사전에 계획된 게 있었나 해가지고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잠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연주하실 때 좀 봤었는데 이제 그 영화 상영 도중에 이제 연주할 때 이 사각사각사각 하는 소리들 들으셨었죠. 그게 이제 제가 어떤 소리인가 해서 지켜보니까 저 펜으로 종이 위에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뭔가 긁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글자들을 쓰고 계시는 게 보였는데 어떤 단어나 문장 같은 걸 쓰고 계셨던 건가요? 뭐 특별한 내용을 쓴 건 아니고 그 한유주 씨께서 이제 뭐라고 낭독을 하면은 그걸 그냥 따라 썼어요. 그 한글로. 근데 생각보다 빨리 읽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천천히 읽었는데 중간에 놓치면은 건너뛰고 기억나는 문장만 계속 반복해서 쓴다든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혹시 이제 여기 이제 뭐 이 영화 보통은 감독님들이나 제작진들을 모시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영화와 함께 그 다른 식의 퍼포먼스를 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얘기하게 됐는데 이제 그 오늘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뭐 감흥이나 혹은 생각했던 것 혹은 뭐 질문하시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듣고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앞에 계신 두 분께 여쭤보실 것 혹은 두 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들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그쪽으로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네. 네, 뭐 대체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처음에는. 예, 근데 오늘 해보시면서는 어떠셨나요? 그 실제로 준비하실 때랑 오셔가지고 예, 사실은 실은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더 많이 썼는데요. 근데 실제로 읽을 때는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일단 제가 혼자 쓰고 볼 때는 연주가 전혀 없는 상태였잖아요. 오늘 좀 즉흥적으로 저도 읽은 게 좀 많이 있고 그 크리키 얘기 3살 난 아이가 묻는 그 얘기는 원래는 2대목 정도밖에 안 썼는데 계속 얘기를 바꿔서 4개인가 5개로 늘렸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낭독을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낭독 같은 거 가끔 어떻게 할 일이 있어서 하면 친구들이 그냥 그따위로 할 거면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약간 겁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청중들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된다고 내가 아니라 화면에 고정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일단 변사 같은 느낌이 들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맨날 낭독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다음 소설 출간되실 때는 한번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은 이제 그 매번 공연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작가분들하고 연주자분들을 이렇게 연락을 드릴 때 뭐 당연히 그 뭐 이 영화에 맞춰서 무언가를 해주실 분들을 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이 그 그때 보여드리는 영화들하고 좀 느낌이 맞겠다 혹은 작품 하시는 것들이 내가 이 영화를 봤을 때 느꼈던 거하고 좀 같거나 통하는 뭔가 정신적으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그거에 걸맞게 했는데 이제 한유주 선생님한테 이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건 이제 그 전에 소설들 보다가 이제 특히 작년에 그 불가능한 동화 이제 장편인데 그걸 읽다가 문득 이제 이 공연 준비하고 있는데 이 필립 가렐 거 이 작품은 상영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고 어떤 분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참 묘하게 어울릴 수도 있겠다. 저 사실 너무 글이 안 써져갖고 그걸 읽을까 하다가 예. 괜히 그러면 그걸 읽을 걸 그랬네요. 괜히 해밍웨이 갔다가 봐주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낭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본인이 쓰셨던 텍스트들의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완전히 새로 쓰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태용 작가님 같은 경우에 그 백해트 단편들 하면서 낭독하셨던 거는 그거에 이제를 위해서 따로 쓰신 텍스트였고 이번에 이제 한유주 선생님도 별도로 따로 준비를 하셔서 하신 거였는데 그건 작가분들마다 그때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한길 선생님은 그 전에 다른 이제 이런 식의 공연은 아니었고 보통 이제 다른 그 뮤지션들 즉 음악가분들하고 협연을 하거나 혼자 솔로로 연주하시거나 하는 것들을 봤었는데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이런 태엽, 시계 혹은 타이프라이터 혹은 정말 이런 걸로 연주를 할 수 있나 싶은 일상의 사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끔은 쓰레기. 네. 가시를 포함해서 이제 하는데 그걸로 듣고 있으면 그게 묘하게 참 이 산물이 갖고 있는 그 소리들을 잘 살려내는 게 있었는데 오늘은 좀 궁금했던 게 사전에 이제 부탁은 드리지만 뭐 미리 리허설을 해보거나 두 분이 서로 맞춰보거나 하고 하는 게 아니어서 오늘 유한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했던 것 중에 어떤 식의 사물들을 가져오실까가 좀 궁금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타이프라이터 혹은 어떤 일상에서 쓰던 사물들 혹은 이제 여기 있던 태엽 이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연주하면서 이제 오늘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치들을 이제 고를 때 어떻게 해서 저렇게 고르게 되셨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연주하실 때 이제 이런 장비들이 되게 특별하게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시계태엽이나 다른 것들은 사실 이전에도 많이 썼던 것들이고 오늘의 이 공연을 위해서 평소 안 하던 방법을 안 쓰던 재료를 이제 갖고 온 게 있다면은 설탕이 있었어요. 근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막 해보니까. 그게 여기 이 앞에 앉아서 하고 계시면 본인한테는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아까 사각사각 긁는 소리 외에 가끔씩 뭐가 아주 작은 뭔가가 이렇게 긁는 듯한 소리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역시 보니까 저 접시처럼 생겼지만 접시는 아니고 네. 저 위에다가 설탕을 놓고 입으로 후후 불고 계시더라고요. 뭐 불기도 하고 이제 원래 이렇게 손으로 떨어뜨리면은 그 입자에 되게 그 입자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입자가 이렇게 기타 와이어가 있거든요. 거기를 건드리면서 나는 어떤 되게 미세한 울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집에서 그것만 확인해보고 온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집에서는 잘 됐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고온 입자의 느낌이 아니라 뭐가 이렇게 돌멩이 떨어질 것 같은. 예. 그래서 좀 하다 말았어요 그냥.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그 뭐 이따가 이제 이야기 끝나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보시면서 저 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이제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유한길 선생님 공연 같은 경우에 처음에 들을 때 이제 이렇게 소리 듣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앞에 오셔서 아까 내가 들었던 소리가 이 소리였구나라고 한번 살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니 혹시 또 그 말씀 주실 게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 그 세 번째 줄 계신 분이요. 저는 앞에 앉아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 사운드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가장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설탕이 저는 가장 좋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거기서 나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보니까 가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할 걸 그랬다. 그냥 되게 할 말이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연주 중에 사실 오히려 설탕보다는 제가 더 좋게 제 위치에서 좋게 느껴졌던 거는 제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테이블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손을 얹어 놓는다든가 제 몸이 이렇게 닿잖아요 테이블에. 근데 지금 테이블 자체에 계속 그 피드백이 걸려 있어가지고 제가 어디를 어떻게 힘으로 누른다든가 어디가 닿았다든가 할 때마다 이 음이 좀씩 변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가 어떤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하고 거기에 의해서 사실은 꼭 의도했다라기보다는 약간 의도 반, 몰랐던 거 반 이러면서 이렇게 음향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 설탕건에 대해서는 약간 원래 생각했던 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오히려 좀 계산에는 없었는데 몸을 움직일 때마다 이 피드백이 변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하면서는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나는 영화 제목이 왜 계시지 않지 예. 그게 궁금해요. 감독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 아닌가? 아 이거 스토리 무시하는 영화인가 보죠? 뭐 아주 이제 뚜렷한 내러티브가 있는 그런 거는 아닐 텐데 보통 이제 영어로 치면은 그 이제 리빌레이터 그러니까 뭐 리빌레이션 할 때 뭐 폭로하거나 이제 계시한다 이제 그런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저렇게 붙였는데 이게 뭐 하기는 해도 그 희미하게나마 어느 정도의 줄거리라기보다는 모티브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필립 카렐 감독의 초기작들 보면은 이런 식의 이 3인으로 이루어진 관계, 아이, 엄마, 아버지 해서 좀 그 성서적인 그 가족, 그러니까 이제 뭐 마리아, 요셉, 예수, 어떻게 보면 이 3인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가족 구성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놨고 약간 그런 걸 연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 영화가 뭐 뚜렷이 어떤 걸 뭐 메시지를 전달한다, 주제, 뭐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제가 그런 걸 막 여기서 말하는 거는 월권이거나 과잉인 것 같고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저기 맨 뒤에 저 두 번째 줄 계신 분. 예, 그 한효주 작가님한테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그 낭독하신 내용 중에 그 나방에 관한 에피소드는 어떻게 해서 떠올리게 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한효주 작가님께서는 이거 영화를 보셨을 때 이 영화를 그 가족이라는 테마에 집중을 하고 또 거기에 그 이제 그 어머니 아들 그 아버지 간의 어떤 묘한 갈등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예, 거기에 그 초점 맞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실내 장면은 그렇다고 치는데 외부에 있을 때도 빛이 떨어지거든요. 이들에게 정확하게요. 그래서 그 빛을 누가 비추는지 그게 일단 궁금했고, 그리고 이게 필름이 오래된 거라서 그런지 저도 파일 형태로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뭐라고 하죠? 이 부스러기 같은 거. 그레인. 네. 그런 게 이제 약간 그 이제 빛을 쫙 내리쬐는 인물 사이로 그런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잡티 같은 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방을 연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뭐 이렇게 딱히 뚜렷한 뭐 그런 증거관계가 있어서 나방을 쓴 건 아닌데, 근데 나방을 만든 손으로 이제 눈을 비비면 눈병이 난다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어릴 때. 그거랑 그런 어릴 때 기억하고 뭐 갖다가 쓴 것 같고, 예, 일단 빛과 어둠의 관계에서 나방까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여기서 아이가 계속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줄을 이루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아이가 튀어나와서 셋이서 어디를 계속 가는데, 근데 뭐 어디를 가도 계속 그 얘네가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지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시점이 바뀌면서 아이가 이제 약간 십자가에 걸려 있는 것 같은 엄마 아버지로 짐작되는 남자와 여자를 지나치기도 하고, 누워서 뭐 죽은 것처럼 누워 있는 거를 지나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뱅글뱅글 계속 돌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사실 실제하지 않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를 유령에 놓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하얀 코끼리 단편이 이제 낙태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벌어지는 짧은 대화로 된 소설이거든요. 그 생각이 미쳐서 그거를 중간에 삽입을 시켜 좀 변형. 그러니까 근데 그게 원래 그냥 일반 문장으로 돼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거의 부정문으로 바꿨어요. 네, 뭐 이런 정도의 변형을 거쳐서 얘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아이와 어머니와 아버지 이 셋의 이상한 관계 같은 걸 떠올리지 않기가 더 힘들어서요. 네, 저도 그걸 떠올렸던 것 같네요. 네, 또 다른 분 말씀 주실 분 계신가요? 네.
sorry, I don't know if you mentioned it, but révélateur also is the French word for film developer, the chemical that brings out the image. And I think that has a lot to do with the meaning behind the film for Philippe Carrel, who was working during May '68 uprising in France during these general strikes. That this family reveals something about the state of France. 영화가 한편으로는 현상을 말하는 다 들었죠. 예. 아니요. 예? 그 질문을 하신 건 아니고 지금 갑자기 제가 통역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진 않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질문을 해주신 분을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제 영화 만드시고 이제 그 케미컬한 필름 자체를 만지면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그 실험 영화 감독님이세요. 핍 초도로프시고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오프앤프리 영화제 개막작으로 프리 레디컬스라는 작품 이렇게 해서 오셨고 현재는 한국의 동국대 이제 강의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갑자기 이제 들었을 테니까 질문을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의아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프린트 관련해서 이제 이 프린트의 이제 배급이나 이런 것도 맡고 계시는 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짧게 인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뒤에 얘기를 정확히 못 들어가지고 혹시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 중에 마이크 상태가 좋거나 잘 들으신 분 계신가요? I'm so sorry, I couldn't hear your last two sentences. Could you tell me again? You heard about the chemical, right? Yeah. This film was produced in May '68. At that time in France, everybody was on strike, universities, factories, and I think that the idea of révélateur, an image that reveals something, this family in the forest, what's happening is like revealing something about France during that period of the uprisings.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게 1969년 그 8년인데 68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 이제 68혁명이나 그런 게 일어나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아까 질문하실 때 그 왜 제목이 폭로자 뭐 계시자 이런 거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뭔가 드러낸다 폭로한다 이런 걸로 보자면 저 이제 숲에서 이제 이 가족들 있고 막 도망치기도 하고 하는 게 당시에 이제 뭐 프랑스에서 있었던 무언가를 이렇게 뭐 드러내고 폭로하고 뭐 그런 쪽으로도 읽힐 수 있었던 게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이거를 40년이 넘게 지나서 여기서 볼 때 굉장히 스토이크하고 명상적인 영화처럼 보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사람들한테 또 이 영화가 훨씬 더 액추얼하고 액티브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핍 초도로프 선생님께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신 거예요. 네, thank you. But my translation was not so good, I think. I tried my best to explain it.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또 맨 뒤에 계신 분이요. 네, 저는 이 프로그램 한 세 번째쯤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마지막에 그 화면이 끝난 다음에 화면은 빈 여백 상태에서 사운드가 이어지는 걸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하신 줄 알았는데 언제 끝날 줄 몰라서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게 농담인지 오히려 다른 작품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작품들은 끝나면 다 그 사운드도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모두 스톱하고 근데 그거 하나 하고 여기서는 저기 크레딧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크레딧이 여백 있다 다시 하다 원래 보면 없어요. 그래서 저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연주를 하신 건지 근데 저는 오히려 그 효과가 좋았는데 아까 불 켜주지 않았으면 계속 더 했을 거다 이렇게 뭐로 하신 건지 근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정확하게 보셨고요. 저도 왜 크레딧이 안 나오지 그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헛갈리는 거죠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도 뭐 끝났다는 표시가 어떤 나오든가 크레딧이라 나오든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사실 저는 신호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분명히 이게 또 필름이 그냥 끊어진 듯한 느낌도 아니고 이제 보면은 그냥 끝날만 해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이렇게 견눈질로 유은성 씨를 한번 쳐다봤었어요. 근데 뭐 아무런 신호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충 시간 길이는 아니까 근데 길이도 살짝 된 것 같고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꺼낼까 하던데 그것도 약간 좀 그림이 아닐 것 같아갖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그냥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한유주 씨가 마지막에 또 되게 즉흥적으로 해주신 거였죠. 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딱 한마디 해주시고 불을 딱 꺼버리시니까 아 그런 거였구나라고 아는 거죠. 저는 끝난 걸 사실 알고 있었는데요. 영화를 여러 번 봐서. 근데 그 연주를 계속 하셔서 처음에는 이제 계속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어지고 있는구나, 이어지고 있는 거구나 음악이. 근데 약간 눈치가 필름이 한번 끊어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걸 착각하신 건 아닐까 여기에 의심이 딱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저도 견눈질로 이쪽을 봤는데 몰두를 하고 계셔서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계속 연주를 하실 의도면 제가 불을 꺼도 계속 하실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저는 불을 끄고 약간 아늑한 어둠 속에 있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불을 딱 껐는데 끄자마자 여기가 느껴져서 약간 되게 아쉬웠죠. 네. 아니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저는 되게 정신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그 순간이 됐을 때부터 되게 이제 약간 패닉이 오기 시작하는 거였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견눈질을 해도 윤성 씨가 아무런 신호를 안 주고 혼자 이렇게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더라고요. 끝났다는 표시였어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한유주 씨를 슬쩍 봤는데 한유주 씨는 또 이렇게 다시 뭘 이렇게 읽을 것처럼 이렇게 종이를 들고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뭐지 도대체 이런 분위기는 뭐지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불을 딱 껐을 때 이제 아 끝난 거였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좀 이렇게 좀 침착하게 그래도 이렇게 의도였던 것처럼 사기를 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공간 불을 확 켜버리셔가지고 망한 거죠 뭐 한마디로. 듣고 보니까 오늘 공연자가 두 분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우연하고 오해라고 하는 공연자가 예, 예, 또 다른 분 질문 주시거나 말씀 주실 분 계신가요? 이 배경 소리 역사가 오래됐을까요? 예? 이 배경 소리 예, 역사가 배경 소리라고 하는 지금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배경 음악? 아 오늘 연주하신 거요? 네. 아 이런 음악의 역사가 오래되었냐라는 말씀이시죠? 예. 아 그건 유한길 선생님께서 잘 대답해 주실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사실 대답을 드려야 될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오래됐죠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거고 사실 무성 영화 시대에서도 사실은 그 변사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무성 영화에다가 그 실제로 이제 연주를 했던 그런 음악적인 역사들도 있고요 사실은. 근데 질문해 주신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오늘 유한길 선생님 연주하신 거와 같은 이런 형식의 연주나 음악의 역사가 오래되었냐라는 거 아니신가요? 네. 짧죠. 새로 왔어요. 예, 짧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뭔가 새롭네요. 그러니까 영상 위에 이제 뭔가 음악을 연주한다라는 거는 사실 역사는 되게 오래된 건데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한 경우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진 않아요 실제로. 참 어울렸어요. 영화하고 너무 어울렸어요. 저 말씀은 칭찬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어울리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연주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그 마침 말씀해주시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답변하시기가 그럴 수 있는데 작년에 이제 연주하신 분들이 계셨고 올해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이제 유한길 선생님처럼 즉흥음악이나 실험음악 하는 연주자분들을 한번 올해는 계속 한 번씩 모셔가지고 이 행사를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그 홍철기 선생님이 오셔서 연주를 하셨었고 홍철기 선생님은 굉장히 사운드 노이즈를 이제 활용한 걸 하셨었고 그때도 본인은 절대 반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노이즈 연주를 하셨는데 상영 끝나고 몇몇 관객분들이 오셔서 영화랑 너무 잘 어울렸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좌절을 하고 가시는 경험이 있어요. 1월 달에. 그래서 어쨌든 올해 이제 유한규 선생님 말고도 이제 그 같이 연주도 하고 하시는 분들 중에 최준용 선생이나 진상태 선생님 그리고 그 류한길 선생님이 같이 또 활동하고 있는 에이타이피스트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작년에 그 여기서 낭독을 하셨던 김태용 작가님이 유한길 선생이랑 같이 그 에이타이피스트 일원이시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들 모시고 한번 그 여러 가지 또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면은 더 짧겠네요. 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더 받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가야겠다. 네, 저기. 네, 저는 사운드 작품 방식이 영화의 실감을 많이 나타냈다고 생각을 해서 죄송한데 약간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제 사운드 자체가 영화에 어울리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를 봤을 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 사운드가 아니라 뭐 구성 영화나 필름이 가지고 있는 느낌의 질감을 많이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도입부부터 들어가서부터 혹은 그 아침에 그 글로 적었다는 그 부분이나 우리가 어떤 펜을 종이에 적는다고 했을 때 그 느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미지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지잖아요. 그 이미지가 영화의 내용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방식, 그러니까 영화를 보지 않고 어떤 즉흥 연주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연주 방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연습했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답습된 효과를 얻어낼 수밖에 없는 결과물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어떤 다른 사람이 해석을 해오는 부분과 내가 거기에 맞춰서 또 앤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방식이 상대가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에 생길 수 있는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저는 이런 음악을 초기에 시작할 때 한 가지 좀 저 스스로 기준을 정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상이든 기존의 음악이든 또는 문학이든 어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르로 구분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예술 형태들이 보편적으로 주고 있는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을 일단 부정하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 뭐 어떤 영상과 이게 어떤 분위기가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들을 아예 저는 생각을 안 하려고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저도 원래는 그냥 이런 음악을 했던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음악이라고 인지하는 것들 그런 음악 작업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반복되면서 아까 그 하던 거를
그냥 계속했을 때 어떤 답습되는 게 있지 않았나. 오히려 저는 그 기존의 어떤 장르성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음악이든 영상이든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답습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많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실 벗어나려고 하는 수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무슨 얘기를 많이 듣냐면은 이런 영상과 이런 음악하고는 안 어울리지 않냐, 이런 사운드는 안 어울리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을 사실 더 많이 듣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던 건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저한테는 조금 안 어울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원하던 바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거기에 맞춰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상이나 사운드를 들었을 때 이게 영상과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저 스스로. 아마 여러분들도 다 다르게 갖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삼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좀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고, 그게 어떤 질문에 좀 대답이 되어 드릴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혹은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된 것 같아서요. 뭐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도 있겠지만 9시 반 정도가 돼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2달에 한 번 정도씩 이 행사 침묵을 듣기, 침묵의 말 걸기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제 다음은 또 그 영상자료원, 한국 영상자료원하고 이제 문진문화원 사이 같이 기획하는 행사이고, 또 이제 한국 영상자료원의 다른 프로그램 스케줄들과 이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바로는 모르고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 영상자료원 홈페이지나 이제 뭐 트위터, SNS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유주 작가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간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 원하신 대로 문학과 지동사 얘기해서 한유주 작가님 신간 낭독회는 봄에서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한길 선생님의 다른 공연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한길 선생님은 셀프 프로모션에 아주 능하신 분이어서 보통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하십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가 되시면 그 수시로 공연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남아서 얘기 듣고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수고해 주신 한유주 작가님 그리고 유한길 선생님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